중국어 비교문 어려우시다고요? 전혀요. 가장 쉬운 어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문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5개의 비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의 활용법만 아시면 거의 웬만한 비교문은 다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에서 HSK 6급까지 이 베이스만 잘 잡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지금부터 비교문 마스터 시작하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5문장 외우기까지 바로 고고고!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찡TV의 지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7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어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2가지 보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나머지 4개는 조금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선 비교문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비교문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함께 핵심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네, 우선 비교문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가 바로 B라는 아이예요. B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해석을 하게 되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B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부터 5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자, A는 B보다 수러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보다라는 B를 써서 만들 수 있다. 우리 비교문은 뭐죠? 2가지를 비교를 할 때 이 비교문을 쓴다, 그쵸? A는 B보다 수러하다. 네, 그래서 우선 A를 먼저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비교 대상인 B, 그 사이에 보다라는 B가 나옵니다. A, B. B하고 어떻게 되는지 수러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A는 B보다 수러하다. 우리말로는 A, B가 먼저 나오고 보다가 뒤에 나오죠. 그쵸? 근데 중국어는 비교하는 2가지 대상 사이에다가 B를 넣는다. 他的个子比我高. 个子하면은 키라는 명사입니다. 그의 키는요. B, 보다, 我, 나보다. 비교하는 대상이 나네요. 그쵸? 까오. 자, 우리가 키가 크다는요. 키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높을 고자 까오를 써가지고 나타냅니다. 今天比昨天冷. 今天오늘 비 보다죠. 昨天비교 대상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어떻다 수러하다. 冷 춥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고요. 여기서 나는 좀 더 문장을 꾸며주고 싶어요. A는 B보다 훨씬 뭐뭐해요 라고 나타내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훨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훨씬이란 단어를 우리는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껑을 썼습니다. 짠! A는 B보다 훨씬 뭐뭐하다. 자, 위치 볼게요. 우리말로 지금 훨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왔죠? 수러 앞에 왔습니다. 중국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러 앞에다가 A, B, B 나와주시고요. 껑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이라는 부사도 올 수도 있다. 이 수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는 딱 2가지. 자, 원래 하이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부사입니다. 근데 비교문이랑 함께 쓰였을 때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여러분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A는 B보다 훨씬 뭐뭐하다 해가지고 수로 앞에다가 이 껑이나 하이 대신에 뭘 먼저 떠올리냐면 우리가 정말 많이 접하는 정도 부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헌이라든지 페이창이라든지 타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매우 너무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아이들을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문에서는 절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랑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 잘 생각해 볼게요. A는 B보다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는 우리 말로는 회화로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A는 너무 뭐뭐해요. 단독적으로 꾸며줄 때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B는 굉장히 뭐뭐해요. 이렇게요. 근데 A는 B보다 아주 뭐뭐하다 라고는 어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이라는 단어랑 비교문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항상 어울리는 단어랑 써야 된다라는 거 정말 많이 틀리는 어법 상황입니다. 특히 장문하실 때 A, B, B 非常 수로 안 된다, 그쵸? 他的汉语水平比我
更高. 자, A가 뭐죠? 여기까지 끊기네요. 它的汉语水平. 자, 한유 하면 중국어 水平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그의 중국어 수준은요. 比我 나보다 어떻다? 更 들어갔습니다. 훨씬 高 높다. 수준은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今天比昨天还冷. 今天 오늘은 比昨天 비교 대상이 어제네요. 어제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꾸며졌고 冷 수러네요. 춥다. 수라 배울 수 있는 성분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更 혹은 还. 그러면 이번에는 수러 뒤에서 꾸며줄 수 있는 아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형태 가겠습니다. A는 B보다 마찬가지예요. 훨씬이나 뭐 더 많이 어쨌든 강조하는 표현이 올 수가 있죠. 더 많이 뭐뭐 하다. 근데 얘는 수러 뒤에서 꾸며주는 아이들입니다. A, B, B.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러고 나서 수러 먼저 나와주고요. 뒤에서 수러를 수식을 해줘요. 뭐 多了 훨씬 더 혹은 더 많이 뭐뭐하다 같은 의미로 정도보어 더를 넣어가지고 더多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도보어에 대해서 했었죠. 자, 수러하는 더 정도가 많다 이 말은 훨씬 뭐뭐하다 더 많이 뭐뭐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준다. 今天比昨天好多了. 오늘은요 比昨天 어제보다 好 하면 뭐예요? 좋다, 좋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多了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좋아졌어요. 首尔比釜山冷得多.首尔어디죠? 서울 발음 비슷하죠? 比釜山 발음 비슷하네요. 부산 서울은 부산보다 冷 춥다. 뒤에 더 또 붙여가지고 서울은 부산보다 더 많이 추워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수러 앞에서는 껑이나 하이, 수러 뒤에서는 뚜어러나 더 뚜어 넣어주면 된다. 이번에는 네 번째 형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죠. A는 B보다 조금 뭐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EODR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EDR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ODR인지 아니면 EDR인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비교가 뭐예요? 단순히 A랑 B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오늘은 어제보다 춥다. 이거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비교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조금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EODR. 기억 안 나시면 갔다 오실게요. 네, 요 DR이랑은 같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 조금이라고 하는 게 자, EODR 그 다음 뭐가 있냐면 EDR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EODR 위치 어떻게 되죠? 수러 앞 EDR 얘는 수러 뒤 일단 두 개의 위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EODR은 어떤 상황에서 쓰인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상황에서 쓰이게 된다. 그리고 이 이는요 때로는 생략을 할 수가 있다. 보통 권유를 할 때 책 좀 보세요. 칸이디알슈 칸디알슈 그냥 부탁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또 팡디알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 때 EDR을 쓴다라는 겁니다. A는 B보다 조금 더 뭐뭐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게 된다. 우리가 조금이라는 단어 특성상 보통 부정적이고 불만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비교문의 네 번째 형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A는 B보다 조금 더 뭐뭐하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위치 어디라고 했죠? 수러 뒤 A, B, B 수러 나오고 EDR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这个教室比那个教室大一点儿这个하면 이것 가까운 거죠. 教室 교실 비 보다 那个 뭐죠? 저 교실보다 따하대요. 크다, 조금 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이랑 어순이 조금 바뀐다라는 사실 조금 더 크다 해가지고 EDR 따 하면 된다 땡.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는 B보다요. 나이가 4살 많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량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나보다 키가요. 5cm 작아요. 이럴 때 위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보다 얼만큼 뭐뭐하다. 구체적인 수량이 왔을 때 위치 똑같습니다. 수러 뒤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我比他大3岁. 나는 그보다요. 따, 크다가 아니에요. 따는 나이랑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물이나 다른 것들은 다 전부 다 크기가 크단데 사람한테 나이가 많다. 그럼 나이가 작다. 따의 반대 나이가 어리다는 시아오를 씁니다. 나는 그보다 따, 나이가 많아요 하고 구체적인 얼만큼이 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3살, 싼수이, 수이는 살.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교문에서 요 정도 아시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법보다 저는 훨씬 더 이 비교문이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A, B, B 수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꾸며주는 것들이 왔을 때 위치 훨씬만 수로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2가지 뭐 껑이랑 하이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수로 뒤에 온다. 이렇게 딱 2개로 나눠주시고요.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성분들 볼게요. 더만이라는 표현 뚜얼러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더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는 뭐가 있었죠? EDR 나와줄 수 있고요. 구체적인 수량이 뒤에 나와줄 수 있다. 끝! 이면 좋겠지만 이제 부정이 남았어요. 비교문의 부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써가지고 비교의 부정을 나타내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바로 没有라는 표현을 씁니다. 엥? 没有는 없다라는 표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비교를 할 때도 써요, 여러분. 함께 볼게요. A 쓰고요. 그 다음에 没有를 넣어주시고 B 그대로 나와주시고 그 다음 이제 강조를 하는 성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这么 저렇게 하게 되면 那么 이거 넣어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러 넣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 요라는 거는요.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비교문에서는 만큼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 메이가 붙었으니까 부정이잖아요. 만큼 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다. 我没有他高 나는 没有 뭐뭐만큼 하지 않다. 타 그녀만큼 高 걔만큼 키가 크지 않아요. 我가 있고 그 다음에 그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그녀만큼 키가 크지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누가 더 큰 거죠? 내가 아닌 그녀가 키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釜山没有首尔那么冷 부산은 没有首尔서울만큼 那么강조해줬습니다. 뭐예요? 그렇게 춥다. 부산은 서울만큼 그렇게 춥지 않다. 자, 우리가 강조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도 이런 말 쓰잖아요. 부산은 서울만큼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그 친구는요. 나만큼 이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가까운 걸 표현할 땐 쯔어머를 써가지고 하면 되겠죠. 걔는 나만큼 이렇게 좀 슬프지만 그래서 메이오하고 나뭐 같이 나와줄 수 있다. 어디가 더 추울까요? 네, 서울이 더 추운 거네요. 부등어가 확실하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뿌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B는 보다잖아요. B 앞에다가 뿌를 넣어가지고 A는 B보다 뭐뭐 하지 않다 그대로 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我不比他高 나는요. 뿌비 뭐뭐보다 하지 않아요. 타 그녀보다요. 까오 키가 크지 않아요 라고 될 수 있죠. 우리 아까 전에 메이요하고 뿌비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부등호 일단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있고 그녀가 있어요. 자, 키가 어떻다? 내가 그녀보다 키가 크지 않다라는 말은 내가 작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키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됩니다. 작거나 같다.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비슷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문에서는 이 뿌비보다는 부등호가 확실하게 뒤집어지는 메이요를 훨씬 많이 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교문 다 끝났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우리 기초 그리고 HSK 3급, 4급까지 정도는 이 정도가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5급도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아이들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5문자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听说上海的夏天比釜山更热。听说, 자,听 뭐죠? 듣다, 说, 말하다. 그래서 듣고 말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듣자 하니 전해져 들은 얘기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위치는 문장 맨 앞. 뭐 굳이 듣자 하니는 빼도 되죠. 우리말에서는 뭐뭐라고 하던데 라는 게 바로 이 听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써요. 자, 上海的夏天이 A네요. 상해죠. 상해의 夏天은 여름. 比釜山 어디죠? 부산 보다. 자, 껑 나왔습니다. 훨씬 뭐뭐하다. 훨씬 어떻다? 热하대요. 덥다. 성해의 여름은요. 부산보다 훨씬 덥다던데. 두 번째, 釜山的夏天没有上海那么热。釜山的夏天 A죠. 부산의 여름은요. 자, 부정 나왔습니다. 没有. 그리고 같이 세트로 나와주는 게 나 뭐 강조해줬네요. 자, 상해만큼 그렇게 덥지 않아요. 어디가 더 더운 거예요? 상해가 더 덥습니다. 그쵸? 위치상으로 봐서도 상해가 부산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상해 가면요. 정말 더워 죽습니다. 짜증 지수가 1000%로 올라갈 겁니다. 比上海凉快多了. 자, 비교문에서 비 나와줬고요. 뒤에 꾸며주는 多了 나왔습니다. 多了 뭐였죠? 훨씬 더 많이 뭐뭐하다. 위치는 수러 뒤에서 꾸며주는 I. 자, 우리가 굳이 앞에 아는 주어가 나왔을 때는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때때로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다. 부산이 생략된 거예요. 원래는 釜山比上海 이렇게 되는데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 없어서 뺐습니다. 상해보다 凉快 하면 시원하다. 훨씬 시원합니다. 上海比釜山暖和一点儿. B 나왔고요. 지금 조금 뭐뭐 하다라는 이 DR 함께 나와줬습니다. 위치는 어디? 수러 뒤. 상해는 比釜山 부산보다 暖和 수러네요. 따뜻하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게 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발음이 두 개예요. 따뜻하다라고 했을 때는 허가 아닌 후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해는 부산보다 조금 따뜻해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갑니다. 我也跟你一样. 여기 보시면요.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하는 것 중에서 동등 비교라고 해서 A와 B는 똑같아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건 우리 예전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 바로 허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건 대신해서 허를 쓸 수가 있습니다. 바꿔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너와 이양 하면은 똑같다 라는 표현입니다. A, 건, B. 一样, 跟你, 和你, 너와 一样 똑같아. 그럼 달라요는 어떻게 할까요? 자, 다르다는 一样 앞에다가 부정을 넣어주시면 돼요. A 跟 B 不一样. A 和 B 不一样.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개 함께 살펴봤는데 문장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听说上海的夏天比釜山更热. 釜山的夏天没有上海那么热. 比上海凉快多了. 上海比釜山暖和一点儿. 我也跟你一样. 자, 계속 연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외우셨다면 함께 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갑니다. 듣자 하니 상해의 여름은 부산보다 훨씬 덥다던데. 听说上海的夏天比釜山更热. 부산의 여름은 상해만큼 그렇게 덥지 않아.
釜山的夏天没有上海那么热. 상해보다 훨씬 시원해. 比上海凉快多了. 상해는 부산보다 조금 따뜻해. 上海比釜山暖和一点儿. 나도 너랑 같아. 我也跟你一样.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비교문 B 5가지 형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만 잘 이해하셔도요, 단어만 바꿔서 수백 개의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B 비교문이랑 함께 쓸 수 있는 부사는 단 2가지. 뭐라고요? 껑, 하이. 나머지 꾸며주는 성분들은 전부 어디다가 놓는다? 수러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교문의 늪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再见.